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황골탈퇴의 계기로 삼고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과장된 오해와 걱정이 지나쳐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일부 선동가들의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는 철저히 가리고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업계의 선의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공포가 우려되고 공포가 우리 수산인들에게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드린다고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악용해 온갖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4, 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가 되면 삼중수소는 17만 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공포 마케팅에 수산업계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천일염의 경우 2달 새에 가격이 40% 폭등하고 일부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괴담과 가짜뉴스의 피해는 결국 온 국민에게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비용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계속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지킬 것이고 수산물 방사능 검역은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또한 IAEA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를 반대할 것이며 우리 연구진의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측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방류수의 오염 농도가 일본이 공언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방류의 즉각 중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괴담과 가짜뉴스를 제거하고 과학적 진실만을 가려내어 보다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가방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KBS를 민노총의 노영방송, 수신료 괴물로 키운 김여칠 사장은 조건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는 내용입니다. 김희철 사장이 또다시 KBS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폐지 수순까지 밟을 수 있는 국민의 거센 비판 여론 속에서 자신의 입속을 차리겠다는 계산하에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김희철 사장은 수신료를 볼모로 삼고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지나가던 속아 웃을 정도의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 위정과 개인 비리 혐의까지 있는 김 사장이 수신료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님과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막말까지 뱉어냈습니다.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짓을 키우려는 정치활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김 사장은 민주당에게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입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KBS를 파국으로 만들고 본인만 살겠다는 그런 심산이라는 내부 비판도 거센 상황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분리징수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던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방송 탄압 운운 하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김 사장이 주장한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막말을 반대로 읽으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한 주범은 민노총 언론노조고 그들을 대표한 김어칠이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듯 반국가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는 분리징수를 초래하게 될 주범이며 김희철 사장은 문 정권에 부역한 의용자범으로 온 국민을 조작방송에 고역을 치르게 한 방송 범죄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2017년 강규영 이사, 고대영 사장을 불법으로 끌어내린 일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오늘의 KBS의 위기 사필기정 인과응보입니다. KBS 김희철 사장이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부 갑질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가 대체 왜 아직까지 사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당장 사퇴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국민은 KBS의 매국 조작방송, 편파방송, 민노총 비호방송 등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송 획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같은 KBS의 퇴직자들이 지적한 대로 KBS 역사상 가장 무능한 사장이 김희철이다. KBS 역사상 가장 무능했던 사장도 김희철이다라는 그런 것을 올라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노영방송 KBS는 뉴스를 안 보면 세상을 알 수 없고 KBS를 보면 세상을 잘못 안다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국민의 97%가 분리징수 찬성을 한 것부터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또다시 곡학아세할 경우에 분리징수가 아닌 수신료 영구 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입니다. 어제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마치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의 위안 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가면서 공동대응 운운까지 했습니다. 구한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신문명의 바람을 외면하고 청나라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기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구한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수구봉건 사대부를 연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중화 사대주의가 당신의 본심입니까? 당신은 어제 한 처신이 제1당의 대표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어서 간략하게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70회에서 90회까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중러가 무단 진입해 오고 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은 상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할 때는 관련 국가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게 국제관례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국제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먼저 중러가 무단 진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중러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해서 이를 당당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처럼 진입 즉시 이 무단 진입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비행 궤적과 관련 사진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차제에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되는 일본에 대해서는 초현실적인 죽창과 판타지를 외치면서 왜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일본에만 적용됩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에 의해서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까? 통일의 문턱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아깝게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잊었습니까? 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택적 망각, 현실의 실체적 위협에 대한 선택적 외면에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